목표가도 전략실입니다. 한 주 동안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싸게 종목을 잘 잡으신 분들은 지금 큰 수익 내고 계실 겁니다. 매일 아침 함께하는 두 분이 목표가 도달 종목 소식을 오늘 나란히 내주셔서요. 이 부분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합류한 김영일 전문가의 종목이 드디어 일주일 만에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바이오플러스 이 종목부터 알아볼 텐데요. 바이오플러스는 23,000원 부근에서 매수가 됐고요. 목표 주가 27,000원을 설정을 했었는데 장중에 이 부분을 뚫어내면서 한 주 만에 수익률 거의 19% 정도 나왔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바이오플러스의 흐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이야기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기간 내에 벌써 수익을 냈습니다. 바이오플러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바이오플러스는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루론산 필러라고 하는 이제 필러를 주요 제품으로 영위를 하는 기업입니다. 때문에 이제 뭐 전체 매출액의 한 84% 정도 비중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하이루론산 필러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다른 제품군보다 가격이 20% 이상 비싼데도 불구하고 명품이라는 인식이 확실하게 밝혀지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상당히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제품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원가 대비 약 50% 정도의 마진율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때문에 이제 작년에 역대 최고의 실적이 나왔었고 올해도 이제 리오프닝의 기대감에 따라 더 추가적인 더 좋은 상승이 나와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지금 오늘까지 해서 이 목표가를 이제 18% 정도 이제 설정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2차 목표가까지도 설정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리오프닝 기대감은 시장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전에 설정드렸던 2차 목표가 약 한 29,000원에서 30,000원까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흐름을 노리면서 어느 정도 한 26,000원을 이탈 시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나머지 물량을 좀 수익을 노리는 그러한 이제 전략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도 좋은 종목 기대 많이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이오플러스 2차 목표가는 당초에 제시를 해주셨죠. 29,000원에서 3만 원 사이 이 부분까지도 올라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대신에 익절 라인이 2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지 여부는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최원재 전문가도 오늘 목표가 도달 소식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더 단기입니다. 엊그제 추천을 했는데 벌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NHN벅스고요. 14,000원대 매수가 됐고 17,000원 목표가였습니다. 터치가 나왔는데요. 수익률 17% 정도 오늘 포함해서 3거래일 보유하고 계셨는데 17% 수익. 요즘 같을 때는 정말 이 꿀 같은 수익을 얻으신 걸 텐데요. 앞으로의 전략도 들어볼게요. 최원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원재입니다. 네, NHN벅스 단기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전략 알려주세요. 네, NHN벅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싸이월드 관련주죠. 지금 싸이월드 백그라운드 뮤직 콘텐츠 공급 계약사인데요. 지금 28일에 애플 스토어, 구글 스토어 양대 앱에서 지금 최종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것만 통과가 되면은 싸이월드 지금 정식 오픈이 곧 임박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기대감만 가지고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주가가 올랐지만은 한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 2만 원까지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2만 원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나란히 목표가를 올려주셨어요.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욕심을 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리뷰해봤는데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라스트 찬스 잡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주셨던 종목 유니드입니다. 흐름 봐주세요. 이번 주 사실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이제 EU에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전환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러시아 관련돼서 워낙 이 천연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석탄 관련된 의존도가 좀 높았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경각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당장에는 사실상 전환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게 되고 전기료에 대한 부분이 약간 안정화가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 이제 변경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주가는 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럽에서도 이제 풍력 관련된 뭐 베르타스라든지 아니면은 오스테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10에서 15% 정도 움직이게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소 관련된 섹터가 매우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은 국내에서도 뭐 수소 관련된 유니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정책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3월 달에는 인프라 정책 관련된 부분이 협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국 의회 자체가 사실상 양측 모두가 찬성을 하는 법안부터 먼저 가결을 하기로 이 협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인프라 정책이 다소 좀 뒤로 밀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4월 달 가게 되면은 뭐 친환경 관련된 부분을 뭐 부분적으로만이라도 일단은 그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미국에서도 충분히 모멘텀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니들을 단기적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충분히 더욱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라든지 순저가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요? 네, 인타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인탑스 모멘텀 어떤 게 있을까요? 인타스의 모멘텀은 일단 실적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영업이익이 한 870억 정도 나왔었는데요. 이것이 2022년도에는 1,300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케이스 사업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치킨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고 거기서 살아남은 게 인탑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과실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에서도 이제 생산 부분의 회복이 예상이 오래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생산 회복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기존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서 잘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관련돼서 이 커스터마이징이 상당히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ESL이라고 해서 이제 마트 가게 되면은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작은 이제 이 LED가 달려 있는 뭐 그러한 이제 이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관련돼서도 상당히 많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뭐 다양한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다양한 모멘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 MWC가 이제 개최가 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 관련돼서도 이제 인탑스가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사실상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이 계속적으로 로봇 관련돼서 더욱더 많은 부분 진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인타스가 지금 이 스마트폰 케이스에서도 삼성전자하고 일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로봇 쪽으로 충분히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 봤을 때는 충분히 다음 주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인탑스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목표가는 4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그 얼마 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이제 SD 바이오 센서의 진단 키트를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저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이 로봇에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면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4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28,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휴대폰 부품 섹터 요즘 들어서 좀 들썩이는 종목군들 나오고 있고요. 또 MWC 모멘텀 등이 대기되어 있습니다. 인탑스 오늘장에 추천주 나왔는데요.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8,300원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후 4시입니다. 최태규 전문가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기는 언제나 기회, 해답은 여기에 라는 주제인데요. 과연 최태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해답은 어떤 걸까요? 이 시간 함께 또 그 해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통화토 전략실이었습니다.